안녕하세요, 여비팀입니다. 제가 지나가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 95% 완료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난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모습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공사 거의 95% 완료된 현장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지난 영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 같이 가시죠. 따라와! Real 인테리어 쇼 여비TV.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위에는 보면 저희가 이제 간접으로 연출을 하고 샹드레 같은 펜던트를 조명을 달았습니다. 멋지죠? 약간 클래식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괜찮아. 왜 그러냐면 저기 계단 올라가면 더 예쁜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여기 보면 우리가 핸들레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핸들레일 형태 하부 쪽에 센서를 연결시켜서 라이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단실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뭐냐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면 여기 응접실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여기 스타일링이 안 됐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브릭 판넬로 해서 벽면 연출을 하고요. 루바 그리고 천정은 블랙 컬러로 연출해서 펜던트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또 완성이 되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공간이 이렇게 이제 응접실 형태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집이 단독주택인데 너무 넓어. 260평이 넘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돼. 가시죠. 그리고 이게 곳곳마다 이게 막 등이 막 좋은 등이 막 달려있는 거지. 너무 디자인틱하지 못하게 해주는 데가 해야 되나? 아니지. 그런 거예요. 자, 여기가 욕실이 1층인데 욕실이 여기 전체 4개가 있습니다. 욕실이 너무 많아. 그 중에서 1층에 있는 욕실인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화이트한 느낌의 클래식한 장식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돌은 이제 시블랙과 유사한 검은색 돌인데 네로마키라는 돌이에요. 검은색 돌의 느낌으로 천연석으로 들어갔고, 하부에는 보면 도화가 이렇게 파져 있는 도화가 이제 NC 도화라고 합니다. 클래식한 형태의 도화고 골드의 손잡이를 연출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를 굳이 안 탄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뭐냐면 샹드리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단실에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는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샹드리에를 연출하면 상당히 멋지다.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3계층을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탈이야! 역시 말이야. 비싼 집에는 샹드리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걸어줘야 되는 거지. 뭐 돈 얼마하게 안 가르쳐 주지. 좀 비싸거든. 좋아. 소리가 좋아. 자,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여기가 메인입니다. 메인. 여기 2층에서 내부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3층이 있는데요. 2층을 오시면은 전체적인 느낌 자체를 여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느낌을 클래식한 타입으로 완전히 연출했고요. 전체의 가구 형태의 도화를 클래식 느낌으로 연출하고, 손잡이로 마찬가지로 골드로 기존에 있는 문 자체의 칼라를 포카시 작업이라고 해서 도장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화의 형태를 살리면서 칼라만 변경해 주는 그런 작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천정도 철거를 하고 완전히 올려가지고 클래식한 몰딩에다가 간접 조명을 연출했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등도. 그리고 저쪽 좌측에도 보면요, 신발장과 이어지는 하부 쪽, 하부에 간접 조명을 연출해서 고급스럽게 디자인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다소 올드한 체리색 느낌의 공간을 화이트한 클래식한 느낌으로, 그리고 골드를 포인트로 주면서 완전히 변화시킨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면요, 기존에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화강석이라고 하죠. 그 화강석에 있는 대리석을 지금 크리마와필 계열의 고급스러운 타일로 연출하면서 완전히 대비가 되면서 연출한 현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게스트 욕실인데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요, 게스트 욕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구선 욕조 같은 건 없어요. 대신에 자변기와 세면기는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만 다 타일 붙이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상부에, 하부에는 타일, 선반석, 그리고 그 위에는 수입벽입니다. 고급스러운 수입벽지로 마감하고 벽부등, 브래켓을 달고 사이에는 앤틱한 느낌의 거울을 연출했습니다. 느낌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가보시죠. 여기는요, 정말 창도 많은데 창 자체의 사이즈가 완전히
완전히 뭐 액자 이게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벚꽃이 흩날렸는데 완전히 예술 그림.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이미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샤시의 프레임 컬러 자체도 체리색과 마찬가지는 원목의 샤시였는데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화이트한 느낌의 도장으로 같이 통일하면서 고급스럽게 연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컬러 밸런스를 맞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2층 여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층 마지막 3층의 형태의 거실이 정말 메인의 거실인데 여기도 사실 거실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TV를 놓기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요. 아무튼 거실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옆쪽에가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가 주방인데 여기 전체가 주방이야. 여기 전체가 여기 왜 펜던트 이렇게 낮게 되어 있지? 낮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식탁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우리가 식탁에 들어간 펜던트는 상당히 높이가 좀 낮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낮게 연출이 되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 식탁이 최소한 10인용 정도 이상의 식탁은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주방이 어딨냐? 주방은 바로 뒤쪽에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뒤에 액자 그림 아닙니까? 사실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쪽으로 보시는 여기 키 큰 장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공간들을 이렇게 상부장과 후드 쪽, 그러니까 키 큰 장과 상부장, 후드를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고 그리고 하부장과 아일랜드에 대한 거 그리고 가전 기기에 대한 것들 전부 다 변경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형태의 가구와 매칭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연출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 넓이 한번 보십시오. 으아! 그렇지. 거의 뭐 이거 뭐 축구해도 돼. 축구, 요래 축구. 자, 이렇게 공간이 넓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완전 여기 뭐 액자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의 느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안방에 들어오면은 드레스룸이 있는데 오늘 너무 까리한데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너무나 쓰기 좋게 만들어진 드레스룸, 화장대인 거죠. 밖에 모습 어때요? 장난 아닌 거지.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으로 같이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천연 대리석으로 연출하고 벽에는 클래식한 느낌의 브래킷으로 거울 자체도 크게 통으로 해서 연출했습니다. 다운라이트 3개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안에 이렇게 서랍이 되어 있는데 서랍 같은 경우에도 크게 수납할 수 있는 부분과 디바이더를 나눠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형태. 여기 안쪽에 들어오시면 또 다 장인 거지 뭐. 다 장인 거야. 부박이다. 수납이 많아! 세 번째 욕실. 골드하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화이트한 느낌의 비앙코 까라라 천연석을 사용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수전류하고 액세서리 형태로만 기존에 있는 골드 색깔을 맞춰서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기존에 있는 마감재와 유사한 형태로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이거 뭐야. 연출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형태의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자연채광 하나 되어 볼일 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죠. 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도 계단이 있어요. 우리가 계단실에도 보면 외부 쪽에 실내로 들어오기도 계단실이 있는데 여기 실내에도 계단실이 있습니다. 2층과 3층 올라간 형태. 우리가 이제 3층에는 펜트하우스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해봤는데요. 따라오세요. 따라와! 자, 여기도 보면 이제 3층 펜트하우스 느낌으로 연출했는데 여기 공간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출했는데 기본적으로 벽면 자체의 도배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레이한 톤으로 연출했고요. 샤시 같은 경우도 밑에 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이트한 느낌으로 연출했는데 여기는 짙은 다크 그레이 형태로 연출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해서 거실장이 들어가는 건데요. 거실장으로 TV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장식장 안쪽에도 보면 라이팅이 모두 이제 들어가는 형태 다 제작으로 만든 가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욕실이 있는데요. 그 욕실 쪽으로 가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벽 타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롭게 타일 마감했는데 여기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밑에 있는 욕실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느낌의 마감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비앙코 까라라 형태의 고급스러운 수입한 타일을 사용해서 벽면과 바닥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벽면 자체에 대한 거는 매트한 거고요. 바닥 타일은 논슬립을 주기 위해서 러프한 타일로 형태의 표면 마감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욕실 사이즈 자체가 길기 때문에 한 개의 타일로 정사키를 하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샤워부스 안쪽에는 별도로 컬러가 좀 있는 형태의 포인트
세멘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세멘트 쪽을 보시면요, 또 멋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마감재의 통일을 위해서 상판 전적으로 마무리했고요. 그 위에 탑볼 형태의 세면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울 자체도 상당히 크게 연출하면서 사면 자체의 내부에서 간접등이 나올 수 있게끔 조성을 했고, 그리고 하부장도 보면 호텔식으로 호텔장처럼 계획을 했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쭉 한번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좀 보여드렸는데 굉장하죠?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260평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 만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주택가 주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한 무작정 느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일, 25일 공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대략 260평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정도의 타이트한 기간에 그럼에도 절대 무리하지 않고 일정 효율하게 사용해서 완료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처음에 진행을 할 때요, 완전 올리 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컨셉이나 컬러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좋았을 텐데, 가구라든지 기존에 있는 마감재들이 일부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자인을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 보시고 응원의 댓글,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